우리는 이번에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민감한 분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감하면서 소심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작은 실수에도 힘들어합니다. 남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은 실수를 했는데 계속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나를 탓하다가 보니까 열등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잘못, 남의 좋은 점을 빨리 알아차리듯이 나의 잘못, 나의 좋은 점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한번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열등감이 우르르르 하고 내려가서 눈덩이처럼 커지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소심하면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웃을까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할까봐, 남들한테 거부당할까봐 항상 걱정을 하면서 남들의 비위를 갖다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당연히 자존감은 저하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현상은 단지 1대1 대면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 시간이 없어서 나에 대해서 답을 늦게 보내줄 때도 있고 빨리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SNS를 하시면서 답이 조금만 늦으면은 혹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시다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자꾸 이런저런 말을 갖다 던져서 SNS에 답변을 갖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축복이지만 동시에 때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게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제가 왜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는 보통 동네에서 40명 정도 모여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200년 전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통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40명의 사람들은 나랑 평생을 같이 해갈 사람들이고 그 40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는 것은 결국 동네에서 쫓겨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예민해서 남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 그렇게 나의 생사 여타를 좌우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민함이 때때로는 열등감과 관계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친구들의 마음을 갖다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보니 약자 입장이 되어서 나와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나보다 잘날 것이 없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민하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의 정식 용어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거는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민감성은 우리가 서너 사람,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따뜻하게 대하냐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랑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는 건데요. 보통 4가지 요소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의 감지 능력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부 다 침울하게 있더라도 혼자만 들어오면서 으아 하면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분위기가 나쁜 것 같으면은 싹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단 분위기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그걸 우리가 정서 감지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의 정서가 잘 표현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 표현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꾹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좋건 내가 싫건 좋건 항상 웃는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면 상대방은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장난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을 좌우하는 또 다른 부분은 거리두기 타입이냐 친밀함이냐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명 정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더라도 이 10명이 1시간 안에 전부 다 나랑 친해져야지 나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랑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이런 강의를 하면 최명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사실은 거리두기 타입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가게에 갔을 때 종업원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직원분께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 며칠 동안 그 편의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도 하고 이리저리 만나는 분들은 많지만 제 인생에 모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놓고 보면은 장례식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갈 때가 있고 2번 정도 갈 때가 있으나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남의 결혼식에도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모임에 나오면은 진짜 다들 굉장히 저희 노력에 대해서 가성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빨리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거리두기 타입입니다. 제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나 저희 인생의 모토는 대부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지 말자. 그게 저희 인생의 모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의존성과 독립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는 항상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남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먼저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굉장히 세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일을 시킵니다. 개인적인 일도 시킵니다. 갑질을 합니다. 굉장히 못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못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남한테 그렇게 시키면서 친절하면 좋은데 불친절하게 의존적인데 그래도 되는 지위를 따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분위기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되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으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면서 겁도 굉장히 많으면서 복수심이 강하면 그때부터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더라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화나게 하더라도 금세 잊어먹고 용서를 해주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민감성은 높으며 겁은 많으며 복수심은 매우 강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열등감에 가장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로인 분들은 사회적 민감성도 높고 겁도 많고 복수심도 강한 분들이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은 사회적 민감성은 높고 복수심은 없으나 겁은 많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회적 민감성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면서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계를 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같지 않다는 게 통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매우 높으면서 겁이 많으면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분들은 곤충에 흔들리는 촉수처럼
열등감 감지기가 발휘합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존재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가정하게 되면 실수해도 괜찮은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집입니다.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수하고 싶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집에선 절대로 거울에 본인의 알몸을 비추어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느새 내가 나의 몸을 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눈과 남의 생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남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관여가 되는 남의 시선과 남의 생각은 결국은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억력이란 굉장히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서 위를 잘라야 되는 분한테는 갑상선을 자르고 갑상선을 잘라야 되는 분한테는 위를 자르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그 병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88 올림픽의 100m 메달리스트 이름을 아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잘못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허들 경기의 메달리스트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해에 여러분 진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올림픽 축구 우승팀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등도 잊어먹고 2등도 잊어먹고 꼴등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그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남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듯이 타인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나를 물건처럼 바라보고 있을 뿐 나에 대해서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우월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예민하고 약하다 그러면 그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나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